아직 많이 뭐 안 들어오셨지만 기록하고 유튜브에다가 올리든지 해서 다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5일부터 저희가 이제 7월 27일까지 2박 3일간 이제 코로나 이후 거의 횟수로 3년 만에 이제 캠프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우선 스타트를 끊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자 좀 부담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박상현 군? 네, 씩 웃는 거 보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먼저 핸드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핸드북을 이제 보셔서 대충 아시겠지만 이제 헷갈리는, 저도 적으면서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원 복장이라든지 부모님들도 오랜만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준비물 같은 것들을 다시 정리를, 이제 방배정이나 명단은 뭐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해서 이제 패들렛 이런 메모 프로그램으로 놨어요. 요거를 다시 캡처해가지고 밴드에다가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중원부원 설명 안 드리고 최대한 빨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가장 이제 캠프 오랜만에 시작하는 거라서 이제 가장 이제 안전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6학년 대원들 같은 경우가 캠프를 간 것이 벌써 3학년? 3학년 때 스키 캠프 이후로는 캠프 안 간 지가 한참 돼가지고 애들도 규칙도 모를 거고 4, 5학년 친구들이야 더 어렵기 때문에 거의 간 적이 없어가지고 걱정이 저도 조금 되긴 하지만 많이 해본 저로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보여드릴 사항은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면 우선 코로나 지금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물론 위험한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걸려보고 부모님들 걸려보시겠지만 목감기 정도 좀 심한 발열이 있는 통증 정도로 아이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발열과 목 통증 시에는 이제 캠프에 있는 방 하나를 빼놔서 격리 조치한 다음에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귀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1일차에 래프팅을 하고 이제 2일차에 하이킹을 하는데 발왕산을 올라가고 나머지 이외의 것들은 선생님들이 대장님들이 관리를 잘 한다면 크게 사고 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크게 문제가 있는데 래프팅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사고가 일어나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안전에 최대한 더 유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프팅 시에는 제가 이제 업체랑 협의를 본 것이 첫 번째, 아이들을 재밌게는 해주되 강제로 뭐 물에 빠뜨리거나 뭐 보트를 뒤집거나 보트를 뒤집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존에 익숙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첫 번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재미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신경을 쓸게요. 그리고 이제 강제로 물에 빠뜨리나 장난 그런 거 방금 얘기 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지정된 시간마다 이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코스를 돌게 될 텐데요. 물살이 조금 빠르면 1시간 이내, 물살이 조금 느리면 1시간 반. 중간에 한번 얕은 곳에 가가지고 쉬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이 체력이 이제 패들로 노를 저을 때 힘이 다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쉬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마다 아이들 인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지금 써져 있지 않지만 구명조끼는 정말 확실하게 착용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소 안전은 이거는 대장들이 계속 지속해서 지도할 거고 제가 이제 캠프 저희 학교에서는 사고 난 적이 없지만 숙소에서 예를 들어 뛰다가 베란다 창문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부딪혀가지고 찢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줄 거고 기물 파손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 처리를 하는 쪽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지속적으로 순찰을 갈 거고 마지막에 점호를 통해서 아이들을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잘까 모르겠네요. 근데 1일차나 2일차나 활동이 힘든 활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잘 거라고 생각합니다. 래프팅 한번 하고 나거나 지금 생각하는 발왕산 등반을 하고 나면 굉장히 체력 소진이 심할 거고요. 이틀째 당연히 발왕산을 끝내고 워터파크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2일차 끝나면 전부 골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애들이 조금 문제, 여자애들이 말이 요거를 하기 위해서, 토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오래 버틸 수는 있겠지만 남자애들은 대부분 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상. 그다음 자, 하이킹에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중간중간 대장 7명이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같이 갈 거고, 끝까지, 저 목표가 항상 스카우트에서 애들 고난을 극복하고, 힘든 것을 이제 참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데려가려고 하겠지만, 뭐, 과호흡이 생긴다거나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딱 들면 거기서 중단하고, 같이 따라가는 저희 선생님들 말고 스텝을 통해서 다시 숙소로 내려보낼 예정이에요. 그런데 정말 99%는 데리고 끝까지 올라가서, 왜냐하면 정말 그 힘든 거 천천히라도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그 정상에 등반했을 때 그 희열을 느껴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데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발목 부상만 아니라면. 그다음 뭐 이제 수영장, 하이킹에서는 이거고요. 이제 수영장 안전은 똑같습니다. 물놀이 할 때는 물에 빠뜨리는 행위라든지 중간중간 대장들이 꼬박꼬박 순찰 다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뭐 코로나는 그냥 격리고 뭐 이런 병원을 데려가지는 않을 뭐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염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염자인 경우는 뭐 팽개병원이라든지 굉장히 좀 심해서 금이 갔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래프팅 할 때 뭐 사고는 안 났으면 좋겠지만, 래프팅 할 때는 근처에 병원이 알아봐서 답사 간 결과 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우선 보건소 간단한 치료는 염자인 경우는 그냥 데리고 가서 나중에 다음날 횡계병원으로 데려갈 거고요. 급한 사정인 경우는 따로 차에 실어가지고 큰 병원 쪽으로 나가도록, 제천시로 이동하거나 해서 큰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안전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구 금지사항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안내사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대원들은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핸드폰 가져가서 부모님과 연락하면 좋겠지만, 연락을 하면 꼭 정보에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뭐 별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사소하게 있는 일을 뭐 부모님한테, 뭐 당연히 아이니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와전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데려간다는 건 저희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핸드폰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필요한 연락은 저에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이제 코로나 검사를 교육청에서 요청했어요. 코로나 검사는 2회를 하라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출발 전 22일 날 제가 21일 날 키트를 전부 2회치 키트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일이나 23일 날 검사한 후 문자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로나 혹시 확진이어서 3개월 그 기준치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3개월 이내입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착, 캠프가 끝나고 27일 저녁이나 28일 날 다시 코로나 키트 한번 하시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22일 교육청 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검사하고 일요일 날 결제를 올려가지고 교장교감 결제를 받고 월요일 날 출발하라고 해서 수합이 되는 대로 결제를 올려서 교장교감 선생님한테 보고하고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실물을 생기는 경우가, 캠프에서 분실물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싫어하는 분실물 양말, 두 번째 응가 묻은 팬티,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잠바, 이제 바람막이 잠바 같은 거 굉장히 나오는데, 이름을 어디 특정 부분에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복은 좀 이름 쓰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단체복만
단체복만 좀 저희가 거의 똑같잖아요. 항상 저희가 막 야구 잠바 잃어버리면 누구냐고 찾아줘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찾기 힘드니까 이런 거는 어디 표시를 안쪽 라벨이 이게 맞춘 거라서 라벨이 없긴 하지만 꼭 뭐 이름을 안쪽에다 좀 써신다거나 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약 복용에 대한 문제를 이제 드리겠는데요. 약을 복용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연락을 미리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정리를 해놓고 저녁에 점호할 때 아이들한테 약을 먹었느냐, 중간에 또는 점심에 아이들 약을 챙겨서 먹여야 되느냐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뭐 기본적으로 진통제나 뭐 이런 건 다 가져가지만 알레르기 뭐 약이라든지 비염 알레르기 비염약 같은 것 또는 처방 받아야만 먹일 수 있는 약들을 말합니다. 그거를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모기가 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모기가 없었는데 용평이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모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 방마다 저희가 뭐죠? 갑자기 좀 큰일 났어요. 언어가 생각이 전기 매트를 다 꼽아 놓을 거고요. 그렇게 해주고 그래도 물리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뭐 이런 건 당연히 발라주는 약은 있지만 스키터 증후군 있는 친구들은 꼭 상비약 챙겨서 보내주십시오. 스키터 증후군 그 구멍 뻥뻥 뚫리고 이제 진물 나거나 이렇게 심한 친구들 있잖아요. 모기 알레르기 심한 애들. 요거는 일반 약을 발라도 뭐 안 되더라고요. 심한 친구들은. 그래서 이게 있는 친구들은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알러지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안내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게 가장 지금 이거의 핵심이겠죠? 지금 저도 오랜만에 캠프 준비하느라고 이게 애들한테 준비하라는 이게 다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리어하고 백팩을 준비하라고 지금 써놨는데요. 여기 안내장에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네, 캐리어와 백팩으로 짐을 쌉니다. 뭐 24인치 이하가 도대체 뭡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24인치라고 써주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형 버스에 이제 밑에 짐칸에다가 저희가 이제 기내에다 싣지 않고 이제 밖에다가 싣는 대형 캐리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기억으로 한 20몇 개를 집어넣으면 꽉 차더라고요.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캐리어는 웬만하면 대형 캐리어 말고 중형 캐리어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파는 게 제일 작은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형하고 그 다음 작은 거 중에서 작은 거를 챙겨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팩하고 캐리어로 두 가지로 나눠서 싸는데 캐리어는 1일차 저녁부터 사용할 수 있는 짐을 위주로 싸시면 될 거고 백팩은 래프팅 끝나고 갈아입을 옷이나 기타 버스 안에 넣어놓은 캐리어에서 급히 꺼낼 수 없는 내가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백팩에다가 싸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크로스백 말고요. 백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팩이 아니라. 자, 캐리어에서 준비할게요. 우리가 2일차에 필요한 거 수영복 있죠? 수영복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수영복 필요합니다. 워터파크에서. 야구 모자도 가능하니까 야구 모자 챙겨주시고요. 수경은 선택입니다. 수경은 꼭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2일차에 하이킹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운동화, 워킹화를 꼭 싸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깜빡하고 안 보내시는 경우는 걸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활동복 바지, 활동복 티셔츠, 이거 저희가 맞춘 활동복 바지와 티셔츠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2일차에 입을 거고요. 스포츠 타월은 저번에 나눠준 것을 가져오면 될 거고요. 리조트 수건은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 제 와이프도 리조트 수건을 잘 안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저분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쓰는 수건 가져올게. 그럼 집에서 쓰는 수건 챙겨오시고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는 수건 쓰시면 돼요. 제가 프런트 데스크 얘기해서 1일차에 한번 쓰고 죄송합니다. 옆에서 네 고양이 한 마리가 저쪽으로 가라. 네, 자 그래서 1일차에 쓰고 2일차 이제 아이들
그 워터파크 갔다 오면 프론트 데스크 얘기해서 방에 수건을 한 번씩 다 새로 깔아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조치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자유복, 이게 3일차에 입을 옷을 챙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애들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좀 옷을 한두 벌 더 챙겨 보내시는 거는 나쁘지 않겠죠. 어차피 캐리어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어차피 넣어가지고 가면 되니까요. 자, 긴 바지하고 뭐 긴 상의는 자유입니다. 좀 추위를 차는 친구들은 긴 바지, 긴 상의를 가져오도록 하고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한 여유 있게 챙겨오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양말, 속옷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세면도구, 바람막이 점퍼, 비바람이 혹시 올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우위는 저희가 준비를 따로 할 거고요. 비바람을 대비해서 바람막이 점퍼, 그다음에 잠옷을 뭐 잠옷이 있다면 아니면 그냥 평상복 입고 자겠다, 잠옷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아이들이 이제 여자아이들은 짐을 보통 자기가 싸거나 엄마가 옆에서 싸면 이렇게 잘 보잖아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보통 싸다가 어머니들이 속이 터지니까 대충 이제 싸가지고 자 여기 들어있어 그리고 그 지퍼백에다가 1일차 뭐 2일차 이렇게 다 써서 이제 꼼꼼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싸서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2일차 저녁에 점호하면서 짐 정리가 다 돼 있나 확인하러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주신 그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않고 한 번은 갈아입죠. 한 번은. 왜냐하면 1일차 점호 때야 너 팬티 갈아입었어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 4학년 애들은. 근데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 남자애들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자애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들이 하는 거를 보고 따라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자애들은 그냥 다 자기 인생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봐요. 그래서 옷을 안 갈아입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점호 때 아이들한테 샤워했느냐, 속옷 갈아입었느냐, 양말 새로 내일 할 거 해놓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주신 지퍼백에다가 입은 옷 다 처리해라. 그 다음에 1일차에 이제 아이들 래프팅 끝나고 옷 있잖아요. 옷. 그거를 또 남자애들은 그냥 비닐봉에다 다 넣어놓으면 아시죠? 3일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된다는 거. 냄새가 배겨가지고 이제 점호 때 분명히 선생님들 다 대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방별로 있는 옷 넣는 곳에서 다 널었느냐 확인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분명은 좀 더 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죽도록 한번 혼나면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6학년 되면 이제 다 아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백팩으로 넘어가면 백팩은 차에 갖고 탈 겁니다. 그래서 래프팅 후 갈아입을 옷, 그다음에 선크림 탈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개인 물품, 자기가 가져가야 될 개인 물품들을 여기다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용돈을 준비하라고는 했는데 뭐 용돈은 지금 이제 거기가 횡계에서 애들 먹을 게 요즘 옛날에는 막 10년 이게 쌍팔년도 얘기지만 10년 전에는 막 피자만 사주는 애들이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간식 트렌드가 바뀌셔가지고 이제 피자를 안 드세요. 잘 애들이 먹는 애도 있겠지만 피자를 보내면 거의 옛날에 막 3조각, 4조각씩 먹었는데 한 조각을 먹을까 말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피자는 트렌드가 끝난 건가 생각을 해서 피자는 안 하고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거 이제 하루는 지금 치킨을 생각하고 있고요. 간식으로 하루는 보장이 방에 있는 방장들이 제 애들이 아이들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야 우리는 오늘 저녁에 과자 파티를 하는데 뭐가 좋을까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의견 낸 다음에 다 가면 너무 북적북적하니까 방별 대장이 보장이 같이 대장하고 같이 인솔해서 가서 물건 사서 이제 저희도 간식비를 줄 거예요. 아이들 조금씩 모아가지고 저녁에 과자 파티 할 수 있는 게 더 아이들한테 좋더라고요. 그래서 캠프에 보면 그렇게 해서 네, 상윤이 화이팅 그만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2일차는 이런 식으로 2가지를 지금 간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돈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한 5,000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희 반 애들한테 장난칠 때, 용돈 얼마 체험학습 가는데 용돈 얼마 가져와요? 100만 원 이상 가져와도 되고, 1000만 원 가져와도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쓸 만큼 적당히 가져오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분실하면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의심하는 것도 문제고, 그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항상 분실은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귀중품 같은 것도 항상 잘 챙기고 다녀라 라는 얘기를 하고, 물론 거의 분실을 저희 학교 애들이 물건을 가져가거나 이런 건 없지만 혹시나 의심의 씨앗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용돈은 되도록 거의 5,000원 이내로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준비물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가신 분 있으면 질의응답 바로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음소거가 강제로 음소거 돼 있나요? 그건 아니시죠? 여보, 혹시 질의상 말이 한마디도 안 들리는데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잠깐만요. 이게 조건이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 자동 음소거가 돼 있는지. 상현아,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말 좀 해볼래? 혹시? 예. 되는 거? 아니야. 설정을 이게 학교 주밀에서 혹시 설정이 다 막혀 있는지 해서 선생님이 그랬어. 자,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혹시 준비물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박상윤 군 질문하십시오. 개인 수거는 얼마나 가져가요? 네 샤워하고 싶은 만큼. 샤워를 10번 하면 10장 가져오시고요. 20번 하면 20장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그냥 세수 정도는 그냥 리조트 수건 쓰면 될 것 같고, 상현아. 그냥 샤워할 때 내 몸을 닦는데 필요한 것들 정도? 한 2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2-3장이면? 그지? 리조트 수건은 발수건으로 써도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작은 것도 좋습니다. 얘기 남기시면 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저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끝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아, 나가라. 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와 간식, 아이들 이제 아까 간식은 제가 얘기해버렸죠? 네, 식사는 1일차 점심은 래프팅하고 거기 앞에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은 이제 여기 저희가 단체식으로 먹는 걸 한 번에 뭉뚱그렸습니다. 1일차 석식, 2일차 중식, 석식, 그 다음에 3일차 중식은 여기 뉴스호스텔에 있는 블리스홀에서 저희가 단체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단체가 없다고 하는데 한 팀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하나은행 캠프, 자녀 캠프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할지 말지를 아직 모르겠대요. 근데 저희는 그냥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가 아마 가면 저희끼리만 단체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제가 그 하이킹, 발왕산 등반을 할 때 가보니까 밥을 먹이고 올라가면 퍼진다고 이게 아이들이 막 지쳐서 배 아프고 막 이럴 경우가 확실히 있을 것 같다. 이제 이상님 대장님하고 같이 갔다 보니까 이건 쉽지 않다. 그래서 2일차 조식은 과감하게 그냥 빼버렸습니다. 조식은 빼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시리얼하고 우유 혹은 그게 우유에 대해서 좀 민감한 친구들은 그냥 간단한 열량을 보충할 수 있는 초코바 정도 먹고 그냥 먹도록 하고 그 비용을 3일차 아침에 여기 나온 대로 3일차 아침에 조식 뷔페로 갈게요. 아이들 조식 뷔페를 거기 용평에서 하는 조식 뷔페로 컨펌을 시켜서 이날 실컷 아침에 먹고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식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이렇게 비용이 허락되는 한에서 편의점 애들 지원해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방에 물을 가가지고 하나로마트에서 배달을 시켜가지고 아이들 방별로 냉장고에 물을 충분히 넣어줄 거고요. 인원수라고 써져 있지만 이거 말고 더 사놓고 방별로 모자라는 물, 목마른 애들 친구들을 위해서 더 계속 줄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방별로
500ml 물을 인원수의 약 한 3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의 3배 정도 줘서 냉동시켜라. 첫날 저녁에 냉동시켜라. 아침에 2일차 아침에 산에 올라갈 때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종이컵이나 간단한 주스 정도의 음료수를 냉장고에다 보관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사와 간식 문제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장, 아까 준비물에 따라서 복장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일차 출발 복장은 사실 제가 딸내미 뭐 이렇게 옷을 사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입혀보니까 그냥 1일차 출발 복장은 원래는 옛날엔 단복 입고 출발했는데 아이들 단복이 다 젖고 막 불편하고 덥고 그래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빼버리고 아침에 편하게 래프팅 할 수 있는 복장 있잖아요. 수영복 말고 뭔가 이렇게 젖어도 되는 복장, 바로 그냥 물에 들어가도 되는 복장 정도 준비해서 그냥 입고 가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만약에 이게 좀 이거 좀 약간 부끄러워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반바지 반팔 자유복으로 입고, 여기 안 썼지만 입고 와가지고 갈아입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갈아입을 장소가 탈의실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 거기 딱 생각해 보세요. 7월 제가 이제 몇 번 가봤을 때 7월 25일 날 그 막 리조트 같이 막 굉장히 좋은 탈의실이 아닌 그냥 단체 샤워장 같은 탈의실에서 아이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옷 걔네들이 잘 정리하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것을 거기서 갈아입고 막 준비하면 아이들도 막 벌써 지쳐버리고 해서 웬만하면 그냥 바로 도착하자마자 탈 수 있게 복장을 착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매번 경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좀 그게 좀 민감하고 좀 부끄럽다라는 친구들은 그냥 옷을 챙겨 입고 오고 이제 이렇게 갈아입은 옷은 백팩에 패킹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복장은 오전에 활동복 바지하고 활동복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랑 혹은 워킹화를 착용하여 바랑산 등반을 끝내고 여기서 또 갈아입으면 냄새 나니까 그 복장 그대로 밥을 먹고 워터파크로 바로 가서 신나게 소화시키고 돌아와서 옷을 다시, 그러니까 수영장 갈 때 갈아입을 옷과 수영복까지 다 챙겨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애들 샤워 끝내고 워터파크에서 샤워를 다 끝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올 수 있게. 뭐 바로 옆이니까, 숙소 바로 옆이니까 만약에 옷을 안 챙겼다 그럼 거기서 그냥 숙소 돌아가서 갈아입으면 되니까요. 뭐 이건 크게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3일차 복장은 자유복으로 정했습니다. 단복을 입을까 했지만 요즘 여름 단복 제가 사라고도 안 했고 바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스커트 단복 안 입겠습니다. 이제 좀 더 숙박 캠프가 활성화되면 단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활동을 다시 이제 안내를 할게요. 활동 안내는 이제 첫 번째 1일차에는 단양에 있는 남한강 오사리 코스를 갈 건데요. 이게 제가 3번 갔다 왔어요. 3번 갔다 왔는데 아이들 데리고 3번이요. 답사 빼고 3번 갔다 왔는데 약간의 난이도, 그러니까 뭐 급류를 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평탄한 코스, 넓은 강에서 그냥 쭉 내려가면서 중간에 살짝의 급류 정도만 느껴도 되는 코스고 초보자용 코스고요.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요거 초보자용 코스고 애들이 이제 가장 힘든 건 이제 패들 노젓고 살려주세요. 왜 이런 데로 오셔가지고 저희를 힘들게 하시나요? 이렇게 비가 살짝 와주면 좀 이제 흘러내려가서 좀 편하긴 한데 비가 좀 적으면 이제 직접 애들이 다 노를 저어야 돼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니까. 여기 오사리 코스 말고 그 오사리 코스 다음 시작되는 게 어른 코스가 있는데 굉장히 스릴이 넘칩니다. 여기는. 근데 제가 도전해볼까 했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4, 5, 6이 섞여 있기 때문에 4학년, 5학년 대 애들이 있어서 그냥 초보자용 코스로 정했고요. 발왕산은 난이도가 힘들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요. 어떤 정도 느낌이냐면 쭉 치고 올라갔다가 평지를 막 능선을 막 계속 돌아요. 그러다 다시 급격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능선을 돌아요. 그러니까 용평 스키장 가보신 분 알겠지만 이 발왕산 이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골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슬로프 중에 가보신 분 있을 수 있겠지만 골드에서 시작을 해요. 골드 밑에 하단 휴게소에서 시작을 해서 골드 올라갈 때 처음에 급한 데를 올라갔다가 골드 그 파라다이스라고 그 뒤에 슬로프를
슬로프 뒤편으로 이렇게 능선을 타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돌다가 이거 너무 쉬운데 할 때쯤 다시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능선을 돌다가 마지막 이제 발왕산 올라갈 때가 조금 힘들다는 점. 그 마지막 15분, 20분이 조금 견디기 힘들다. 그 정도 되니까 아이들 천천히 올라가면 끝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코스를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행은 이제 하이킹으로 진행하고 걸어서 올라가고요. 하행은 아이들 내려올 때 보통 다치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곤도라 티켓을 끊고 곤도라로 타고 내려오겠습니다. 제가 올라가기만 해도 저는 애들한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대원들한테 끝까지 올라가면. 그래서 내려온 건 곤도라 타고 내려와서 조금 걷다가 바로 식당 들어가서 밥 먹고 숙소 들어가서 짐 챙기고 바로 어디로 가냐? 워터파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2일차 오후에 신나게 물놀이 하고 그다음에 숙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다가 저녁 먹고 바로 강당으로 이동해서 클래스 코딩을 할 거고요. 팀워크 활동, 보별 팀 나눠가지고 팀워크 활동하고 이제 코딩하는 걸로 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팀워크 활동 할 거고요. 여기 이제 이런 게 박상현 군 같은 게 아주 잘하죠. 경쟁 게임 같은 거에 이기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는 이제 다음 날 원래는 루지나 다 타보려고 했는데 루지를 빼고 그냥 마운틴 코스터와 이제 물총놀이 이제 거기서 밑에 하단 잔디밭을 빌려서 팀 나눠가지고 물총놀이 반, 마운틴 코스터 반 태우고 다시 또 크로스 체크해서 아이들하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일차 오전 코스가 끝나고 아이들 점심 먹이고 서울로 출발해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죠? 이건 금지사항은 저희 이런 식으로 없겠죠. 이건 아닙니다. 네, 적었는데 사실 설명, 네, 우리 아이가 잠을 못 자요. 가서 옆에서 안아주세요. 네, 이거 가끔 한 5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요구사항인데, 네, 싫습니다. 네, 옆에서 안아서 줄 수가 없어요. 요즘 잡혀가요. 네. 그 다음, 통화 한번 시켜주세요. 요거는 가능한데, 이게 통화 한번 시켜주세요. 그냥, 근데 급한 일인지 알고 통화시켜드리면, 우리 애기 잘 있어? 이런 게 건너편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이건 아닌데, 요거로는 게 가끔 있어가지고, 이건 한 2년에 한 번 걸로 있기 때문에, 네, 이러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이 사진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옷 좀 갈아입혀주세요. 네, 사진 보시고 애가 꼴이 말이 아니네요. 그래서 갈아입혀달라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점호 때 한마디 다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점호 때 이제 잠을 못 자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건 꼭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약 좀 챙겨주세요. 이건 당연하게 필요한 거죠. 아이가 필요할 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약을 꼭 챙겨주세요. 이건 문자로 넣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용목표를 정리해가지고 점호를 다니는 선생님들끼리 확인 체크리스트를 더블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끼리 트러블이 있어요. 트러블 있지요. 꼭 이게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거. 그냥 차라리 선생님 앞에서 좀 이렇게 센 척 다 하고 친구들하고도 하지만 그 마음이 여린 애는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앞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 뒤에 가서 좀 만만한 친구한테 말 터면서 야, 너나 잘해 이러면서 갈구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알지만 누군지는 알고 이런 애들이 있지만 걔도 걔만의 특성이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다가 안 되면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건 아니다. 너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이끼리 트러블이 있는 상황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요거를 저희가 불러다가 당장 하는 건 아니라 유심히 좀 지켜보겠죠. 왜냐하면 숙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숙소 생활할 때 방에서 얘가 트러블이 있거나 또는 방별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해주셔도 아니야 그냥 아이가 잘 참겠지라는 분 계시죠? 그러면 캠프 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얘기를 해주셔야죠. 왜냐?
이거를 알아뒀다가 나중에 이 친구에 대해서 계도를 한다거나 요건 아니다 싶으면 아까 이제 학기 초에 얘기했듯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실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단체 생활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상현이가 있어서 말을 못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시죠? 마법의 기관에 있어서 얘기해 주세요. 요것들은 이제 여자 어머님들이 얘기해 주실 분이서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 남자 선생님에서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미리 얘기해 주셔야 여자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미리 해 놓고 관리를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됐고요. 이제 딱 40분 설명했습니다. 자,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분 지금 말씀해 주시면 이거 제가 쳐놓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나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음소거 푸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돼 있습니다. 상단에 음소거 풀티키. 음소거.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세면도구가 샴푸, 린스 다 포함인 거예요? 뭐 샴푸 린스 있으면 좋겠지만 남자애들은 그냥 비누 하나만이라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세면도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샴푸, 린스 이거는 제가 뭐 필요하다 말다를 아니라 우리 애는 이거 원래 샴푸랑 린스 다 하는 애니까 챙겨 보내야 되겠다. 그럼 샴푸, 린스 챙겨 보내시고요. 그러니까 네네. 가는 곳에 구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기본으로 통짜로 샴푸랑 이 바디워시 같이 되는 거는 있어요. 그 숙소 안에 그 샤워실 안에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까 수건과 같은 개념이에요. 리조트 수건 쓰기 싫은 분은 따로 챙겨 오는 거고 샴푸도 리조트 샴푸 투인원이라고 하나 그런 거. 네. 이렇게 된 거를 쓰기 싫은 경우는 네, 참 간단한 젤리 같은 간식 간식은 안 챙겨 보내시는 게 간식 얘기에 대한 질문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간식은 필요 없습니다. 간식은 안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식을 먹다 보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정말 배고픔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간식은 제공되는 것만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도 되긴 하는데 뭐 이게 막 조그만한 하리보 한 봉지 두 봉지 이런 거 막 가져오는 건 상관없는데 그 조금씩 가져오다 보면 통 이만큼 돼요. 그래서 안 가져오는 걸로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잠시만요. 질문이 있나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쿠아 슈즈요. 래프팅 할 때 그 수영장용이 아니라 뭐 트레킹화 그런 거 신어야 되는 건가요? 아쿠아 슈즈.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그 래프팅 할 때 신발 따로 챙겨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워킹화를 신으면 안 되고요. 어차피 젖잖아요. 들어가서 신을 수 있는 게 이게 저도 항상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애들 좀 막 미끄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다시 볼게요. 이게 복장에서 아이들 신발은 따로 챙기고 그냥 아쿠아 슈즈인데 얇아도 발이 좀 미끄러져도 그냥 아쿠아 슈즈 같은 거나 아니면 크록스 같은 거를 챙겨서 그러니까 신고 와야 돼. 1일차 올 때. 아쿠아 슈즈를 따로 아쿠아 슈즈를 진짜 평상시 이제 버스 타기 전에 막 신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화 신고 있다가 백팩에다 챙겨 놓고 있다가 이제 래프팅 할 거야 그러면 아쿠아 슈즈를 빼놓거나 백팩에다 챙겨 놨다고 빼놓거나 아니면 그냥 그 크록스 있잖아. 크록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샌들 달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쿠션이 있으니까 챙겨야 되고 약간 미끄러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래프팅하러 막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감내하고 신발이 젖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그리고 한번 타면 다시 그 장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타서 버스는 출발해버리고 그 타는 대로 내려와서 하단에서 그냥 짐 챙겨서 다시 버스에 타는 거기 때문에 버스에 있는 짐으로 다시 갈아입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네. 아니, 전 신발을 또 따로 뭐 그런 용을 사야 되나 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런 용 필요 없고 집에 있는 거 그냥 챙겨오라는 의미로 다 쓴 거예요. 크록스나 아니면 쪼리는 안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쪼리는 이렇게 끼어서 한번 미끄러지면 쭉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쪼리 말고 그냥 크록스나 아니면 슬리퍼, 차라리 슬리퍼 뭐 이 정도가 나을 거. 쪼리가 최악인 거고요. 삼선 슬리퍼 아디다스라도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분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쿠아 슈즈하고 크록스 뒤 같은 이런 뒤에 잡아주는 게 있는 게 좋겠다. 네, 소녀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선생님. 그러면 워터파크 갈 때는 또 납작한 아쿠아 슈즈가 또 필수일까요? 아니야. 워터파크 때는 필요 없어요. 워터파크는 용평 워터파크는 다시 신어도 되고요. 발이 좀 아픈 사람은 챙겨 들어가도 되고 그거는 전달을 할게요. 아쿠아 슈즈가 발바닥이 좀 싫어요. 선생님 저는 아쿠아 슈즈 신을 거예요. 그럼 챙겨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맨발로 돌아다녀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거기 용평 워터파크는요. 네? 맨발로 다니셨다고요? 네. 맨발로 저희 옆에 있는 고양이가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나가 너 왜 맨날 설명회 때마다 옆에 붙어 있는 거야. 네,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사소한 것도 좋아요. 왜냐면 또 다른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동굴 견학이 크록스를 신고 네. 견학하기가 미끄럽지 않나요? 이거 그냥 한 바퀴 쓱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혹시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동굴을 막 탐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관광지로 개발된 곳을 그냥 계단을 그냥 내려갔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올라오는 곳에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산악 탐험 같은 게 아니에요. 네, 좋은 질문이셨어요.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너무 설명을 제가 잘 드렸나 봐요. 요즘 네. 없나요? 없으면 제가 요거 오늘 이렇게 끝내고 이거를 녹화 뜬 것을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올린 다음에 다시 공유를 해서 못 보신 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